안녕하세요. 2월 5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16만 9천 원, 어제 종가 16만 9,100원으로 끝났죠. 아슬아슬하게 시가총액 1000조를 넘었는데, 아쉽게도 어제 또 미국 시장,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 정도까지 빠지고 AMD도 10% 정도 빠지면서 엔비디아도 한 3% 이상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컸고, 특히 반도체 종목들, 그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1000조 딱 터치했으니까 또 밀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지난번 월요일날 급락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지나면 설날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설 연휴 때까지는 시장의 어떤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시장의 상승이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어떤 시간이냐, 종목을 좀 압축하고 선별해서 압축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강세장 2막 이제 대형은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압축을 어떻게 하느냐? 압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살 때 그냥 하나 톡 집어서 하나 딱 사놓고 압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잘 몰라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주식을 사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그게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가장 맞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989년 12월 달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90년 초에 처음 주식을 샀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매수 주식을 처음 산 게 삼성전자였어요. 지금 그때 당시는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25,000원, 정확하게 25,000원에 샀고, 지금 액면가 100원이잖아요. 지금 100원 기준으로는 500원이에요. 500원에 제 첫 고객분, 제가 대우증권 다닐 때 첫 고객분 주식을 이제 대우증권이란다, 삼성전자를 사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5천만 원을 입금을 하셨어요. 근데 25,000원에 2,000주를 샀는데 수수료를 생각 못한 거지. 이제 막 너무 살 떨리고 막 손 떨리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수수료 미수가 났어요. 그래서 수수료 미수 났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거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하고, 그 다음날 수수료 미수 난 금액만 입금하실 줄 알았는데 또 5천만 원을 또 입금하신 거예요. 그게 90년 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때 강남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할 때예요. 평당 1,000만 원 할 때. 근데 5천만 원을 또 입금하신 걸 가지고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25,000원에 또 2,000주를 샀네. 4,000주가 됐는데 또 미수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그분이랑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고, 저희 제일 큰 고객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친언니도 모시고 오시고, 대학교 선배님도 모시고 오시고, 대학교 선배님이 또 친구 모시고 오시고 해서, 하여튼 그 제자리 앞에는 다 아주머니들이 독차지하고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을 그리고 나서 한 1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뵙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뵀는데 그분이, 아이고 홍상 씨, 그때 삼성전자만 들고 있었어도 인생이 노란한데 우리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2년 전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인데 어제 이제 역산해 봤더니 한 338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샀던 삼성전자 주식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희비도 교차하고, 한편으로 감동스럽기도 하고. 정말 지금 삼성전자 안 들고 있지만 삼성전자 올라가기를 너무나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얘기가 좀 와전됐는데, 그럼 우리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사잖아요.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 이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매일 뭘 고민하나요? 매일 뭐 사야 되나? 어떤 종목, 이 종목이 어떨까 저떨까, 그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채널들, 유튜브들, 제도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도 삼성전자 얼마, 현대차 얼마, 이렇게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요걸 하나 톡 집어서 이 종목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들 하죠. 그게 일반적인 주식 투자예요. 서학개미들, 팔란티아 테크, 테슬라 콕 집어서 들어가잖아요. 한때 아이언큐도 제일 많이 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특정해서 그 주식을 딱 사서 가져가는 게, 그게 선택과 집중의
해당되지 않아요. 선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대상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놓는 거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세장 2막의 중형주들, 시가총액 1조 원 전후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수익률 게임에. 이게 본 게임을 치르는 주력 부대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선빵을 띄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서 이게 선별이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뭔가 좋은 걸 막 골라서 찾아가는 게 압축이 아니에요. 압축은 내가 선택한 종목들 중에서 탈락하는 애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나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사야 되지? 뭘 사야 될까? 어떤 놈을 사야지 내가 돈을 벌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옳다 그러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가짜가 없어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것도 없어요. 돈 버는 게 그냥 정답이에요.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게 옳을까, 우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된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게 주식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저는 주식을 보면서 굉장히 경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쉽게 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 주식은.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으로 그냥 종목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기업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가 걸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고 좀 우리가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어떤 회사든지 직접 탐방을 가보면 회사 다 좋아요. 회사도 크고 볼륨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회사 그런 회사들이 없어요. 다 큰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이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하느냐. 제가 대우증권 첫 직장이 대우증권 올림픽 지점이었는데 지금 한미약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제약사잖아요. 그 한미약품이 방이동에 있어요. 방이동에 어느 날 건물 하나 들어서더니 한미약품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때는 상장하기 전이었는데 그게 지금 메이저 글로벌 제약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고 그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하나를 콕 집어서 삼성전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죠. 누구나. 근데 지금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오늘 바라보면서 그때 그 하나 탁 사놨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 또 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려워. 제가 이제 해보니까 뭘 하나를 콕 집어서 사서 대박이 나면 정말 땡큐인데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그런 매매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 저의 능력을 아는 거죠. 저의 한계를. 나는 하나를 콕 집어서 대박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뭐가 많이 움직였냐. 어제는 에너지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원전,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전력설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특히 이제 태양광 종목들이 어제 오랜만에, OCI 홀딩스도 오랜만에 28%,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도 6만원대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과 그 다음에 원전 종목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솔루션 샀어야 되는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제 막 그저께 샀어야 되는데, OCI 홀딩스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지는 건 자유예요. 누구나. 그거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샀더라면 어제 대한전선 그저께 아침에 막 움직일 전에 딱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샀어야 되는데 하는 그날 그 종목을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잘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올라온 결과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샀더라면 하는데, 그럼 에너지 종목들이 저렇게 있다. 그럼 저 종목들 중에서 내가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OCI 홀딩스, 재룡전기 이런 거 많이 올라간 거 내가 내 걸로 가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전에 어느 정도의 트래킹을 통해서 선택할 종목들을 한정해 놓고, 나는 무조건
AI 데이터 센터, 저는 지난번에도 방송해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전력이다. 전력. 그죠? 첫 번째는 전기가 돌아야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을 리스트업해서 그 중에 시가총액 뭐 예를 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크니까 60조나 되니까 이건 빼고 시가총액이 3조 원에서 5조 5천억 사이에 있는 종목들.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일진전기, OCI홀딩스, 한전 KPS, BHI, 우리기술, 강원전선, LG, LS에코에너지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될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다 사보는 거예요. 얘네들 다 사보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는데 누가 돈 뭐 풀로 사라고 했나요? 조금씩 다 사보는 거예요. 조금씩 편입을 하는 거예요. 편입을 하는 게 뭔가요?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뭘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식을 사는 순간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당연해요. 주식을 하러 들어온 목적 자체가 돈을 벌려고 들었잖아요. 돈을 잃으려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눈 뻘게 가지고 돈 벌려고 들어왔지. 저 지금 눈이 뻘겋 좀 안 좋거든요. 하도 시세를 많이 봤더니 이제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뭘 돈 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돈을 내가 뭐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주식을 사는 쪽쪽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런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 없어요. 가끔 매사기가 막 발동해갖고 막 사는 쪽쪽 잘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잠깐 왔다 가지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종목들 여러 개, 소위 말하는 바스켓으로 여러 개를 담아요. 자, 나는 에너지만 하겠다. 그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쭉 담아요. 이게 여기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되고, 그렇게 담은 후에 뭐 하느냐.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를 더 사겠다가 아니라 안 되는 애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담아놓고 안 되는 애들, 야, 똑같이 움직이는데 똑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에는 좀 잘 가고 하나에는 못 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가는 애는 내 계좌에 플러스가 될 것이고 못 가는 애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된 애를 잘라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버는 게 당연해요. 그건 잘라요. 근데 어차피 여러 개 들어가면서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도 내 계좌에 타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타격이 없어요. 그렇게 잘라요. 자르고 나서 계좌에 도움이 되고 있는, 플러스도 하고 있는 애를 더 사줘요. 그 판금만큼 또 사주면 종목이 10개였다. 그럼 한 놈 탈락했을 거 아니에요. 한 놈은 탈락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만약에 10%씩 10개를 들어갔다. 뭐 그렇게 들어갈 리도 없겠지만 10개를 들어갔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 개가 탈락해. 한 개 탈락해. 그럼 9개잖아요. 9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를 보태줬어. 그럼 그 9개 중에서 한 개는 비중이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9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9개 중에서 또 탈락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진한 애. 부진한 애를 또 잘라. 그 다음에 그 현재 9개 중에서 비중을 좀 더 높여놨던 애 말고도 또 다른 애가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걔를 또 더해줘. 그럼 종목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어. 8개로 줄어들었는데 2개는 비중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또 진행하다 보면 또 안 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잘라. 또 잘라서 남은 7개 중에서 또 괜찮은 애 있을 거 아니에요. 더해줘. 그럼 종목 수가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줄어 나가다 보면 에너지 종목을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10개를 샀는데 나중에 보면 에너지 종목들 중에서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한 2-3개 정도 남을 거예요. 2-3개 정도 남았는데 비중은 어떻게 해요? 처음 살 때보다 훨씬 높아졌죠. 이게 뭐다? 이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게 종목을 압축하는 방법. 그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에너지도 사고 싶고 로봇도 사고 싶고 반도체도 사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살 때는 어떻게 되면 바이오도 사고 2차 전지도 사고 다 사고 싶다. 근데 어제 반도체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유니테스트.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기 기흥에 있죠, 회사가. 뭐 요런 거 한 방에 골라낼 수 있나요? 못 골라내요. 그럼 어떻게 반도체도 여러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 방에 로보티즈를 골라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4월 달에 로보티즈를 편입할 때, 지금도 로보티즈를 들고 있습니다만, 로보티즈 편입할 때 우리 매니폴드에 계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들어갔습니까? 로보티즈 들어가고, 그 다음 뭐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하이젠 RNN 들어가고, 그 다음 클로봇 3개를 들어갔잖아요. 3개 들어가서 계속 하이젠 RNN과 클로봇은 잘랐어요. 자르고 뭐 있습니까? 로보티즈 더 실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100이다. 그럼 에너지를 한 10개를 한 종목당 10%씩 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도 사고 싶고 로봇도 사고 싶고 바이오도 사고 싶고 뭐 2차전지도 사고 싶다. 그러면 한 종목당 비중을 1%씩 하면 100개를 살 수 있는 거고 2%씩 하면 50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내가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선택하는 과정에서 종목 수를 넓게 좀 펼쳐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를 딱 꼭 집어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찍어봐. 찍긴 뭘 찍어요. 예? 못 찍어요. 그리고 종목을 찍는다는 표현 하지 마세요. 찍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콕 찍으면. 종목을 선별해내고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낼 능력을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면 그냥 골라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나 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잘라내세요. 자, 우리가 모래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뭐 모래성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모래성을 딱 만드나요? 아니면 형태를 만들고 조각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잖아요.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 때 조각상, 뭐 작가들이 조각상을 만들 때 한 방에 딱 해서 딱 원본 그대로 만들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다듬으면서 다 불필요한 것들 잘라내고 나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핵심적인 게 한 방에 딱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업무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뭔가를 해봐요.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수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내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한 방에 탁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가고 보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도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고. 불필요한 것들 잘라내고.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 세상살이와 똑같아요. 틀리지가 않아요. 그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언제까지? 설 연휴 때까지는 지금 현재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좀 압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맨날 뭐 사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 집어주세요. 이거잖아요. 없다니까 그게. 선택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다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차, 2차 필터링들을 통해서 최대한 선택의 대상을 줄여놓는 거죠. 그 선택의 대상을 줄여놓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시장에서 중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I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다.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 돼요. 근데 내가 보지 않았던 다른 거, 뭐 자산 재평가 하네, 뭐 건축 올리네 하면서 3표 시멘트 지금 연일 상한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애시당초 관심이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 100배 올라가다 1000배 올라가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대응을 하고 접근했더라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걸 그 수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관심도 없었거든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3표 시멘트가 막 올라간다고 연일 뉴스가 나와요. 아이고 저거 살 걸. 그거 살려고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없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뭘 내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데 누가 뭐 빌딩 샀다고 저 빌딩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살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서 100배가 나와도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택하는 거, 선택 대상을 만드는 거. 그 선택 대상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힘들면 제 방송 보시고 맨날 얘기해드리잖아요. 5천억에서 시가총 5천억에서 3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압축했다. 압축한 종목들 방송도 몇 번이나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말부터 해드렸죠. 로봇부터 시작해서 쭉 리스트업 해드렸잖아요. 거기 지금 다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매수를 하러 들어갈 때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살 때 돈 벌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돈을 버는 거고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을 버는 거지만 주식을 사러 들어갈 때는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내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게 입질하러 들어가는 매수예요. 첫 매수. 그 매수하러 들어갔는데 안 돼요. 그럼 내 생각이 틀리잖아요. 틀린 생각 버려. 근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내가 주식 샀는데 빠져. 물타기. 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손해를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무조건 맞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 맞을 것이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틀리다는 게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내가 한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게 입질 매수예요. 1차 매수하러 들어가는 거. 1차 매수하러 들어갔는데 급등하면 좋다 안 좋다? 주식 사자마자 급등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왜냐하면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올라버리면 내가 더 살 수가 없잖아. 제 매매폴드에도 비중 실지도 못했는데 쭉 올라가면 제가 어떻습니까? 잘라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비중도 실지도 못했는데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급등해버려요.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입질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를 상황은 아니야. 근데 왔다 갔다 하다 중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가격을 탁 넘어서게 되면 비중을 또 누리고 또 좀 계속 주춤하다가 또 그 가격에서 또 그렇게 하면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오늘 방송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시장 좋으니까 뭐 아무거나 사도 돈 버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사실 의미도 없고 압축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압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시장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시장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적용돼요. 영원히 적용돼요. 그리고 주식시장만의 뭐 특별한 어떤 뭐 노하우가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주식시장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주식시장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어제 미국 시장 많이 빠져서 오늘 아침 충격 받겠죠. 충격 받을 때, 어떡하지?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왜 무서워하지? 삼성전자 돈 잘 버는데. 지금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데. 하이닉스 26년도고 이미 완판됐고 27년 거 지금 벌써 사가겠다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왜 겁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차분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늘도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슈들, 뉴스들, 뭐 재료들이 나올 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제가 시황폴드에 매일 보내드리는 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건 다음 방송에 한번 제가 뭐 일요일 날 하든가 해드릴 텐데 구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구조를. 얘기가 좀 너무 복잡해지는데 요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은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 나가는가. 압축은 내가 사야 될 종목을 탁 꼭 집어서 걔를 계속 사는 게 압축이 아니다. 그게 집중이 아니다. 선택을 한 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제거하다 보면 남는 게 그게 알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 되는 거고. 저희 매매폴드 매매를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 좋은 주식이 들어있어요.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많이 올랐죠.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런 말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독특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방송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최근에. 2차전지가 언제 올랐나 싶죠. 근데 저희 매매폴드 봤더니 매매폴드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는 편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편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벌써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또 자랑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벌써 100%가 넘었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회차, 2회차 들어간 게 126%, 111%. 언제 이렇게 올랐네? 뭐 2차전지가 오른 것 같나요?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2차전지 중에서도 재가 남아있거든요. 몇 개 안 남아있어요. 이제 또 2차전지 좀 많았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재만 남아있는데 저렇게 수익이 나요. 이게 재가 좋아서 이수 스페셜티가 막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막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했는데 좀 탈락하니까
잘라주고 하다 보니 남은 애가 저예요. 남았는데 수익 뭐 저렇게 올라가네. 그게 제가 하는 매매고 저희 매매폴더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매매폴더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 나가시잖아요. 이제 여기에 적용되신 분들은 스스로도 잘하세요. 저한테도 뭐 감사의 뭐 메시지도 저한테 직접 보내진 않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통해서 보내오는데 보면 벌써 작년에 차 샀다, 집 샀다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요? 지금 감사의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 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농담이에요. 수고하십시오.